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정보를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이제 정보를 저장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또 로그인 시도를 했을 때 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리고 로그아웃 기능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권한 체크 같은 것도 가능해질 거고요. 로그인 기능이 만들어져야 게시물에 로그인 현재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 글 썼는데 작성자 정보를 어떻게 저장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또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상당히 쉽습니다. 로그아웃 기능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로그인과 로그아웃에서 로그인 했거나 안 했거나에 따라 했을 때, 안 했을 때 각각 메시지 보여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기능에서 write, 그리고 modify, 그리고 delete 이런 것들은 로그인을 해야만 실행이 가능하게끔 얘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상당히 쉬워요. 지금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로그아웃이라는 건 로그아웃을 했을 때 저장된 데이터를 없애버리면 돼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거고요.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서 진행을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능 별로 어렵지 않았죠? 간단하고 심플한 기능이었고요. 이제 페이지 아티클 매니저에서 해봤던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세션에 있는 애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 멤버 컨트롤러에 가서 로그인 했을 때, 성공했을 때 이렇게 저장하고 있죠. 얘네를 방식을 좀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세션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이때 멤버를 인자로 줄 겁니다. 이 방식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셨으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할 거다. 자, 이거를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당연히 세션 그대로 클래스한테 호출했기 때문에 스태틱이 붙어서 만들어지겠죠. 자,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클래스 자체니까 굳이 이렇게 호출하지 않아도 접근 가능하겠죠? 이때 인자로 멤버를 넘겨받았으니, 파라미터로 받았으니 이렇게 쓰는 거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김에 이것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로그아웃 메서드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얘는 인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는 다시 -1 넣어 줄 거고요. 얘한테는 다시 너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지금 한 거 별거 아니죠? 그냥 메서드 두 개 만들어 놓고 로그인 메서드가 실행되면 값이 들어가게, 로그아웃 메서드가 실행되면 값이 원래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사실상 저는 로그아웃 기능을 다 만들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명령어 입력받는 부분 만들어주고 멤버 컨트롤러한테 그 메서드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서 뭐 하면 돼요? 세션에 있는 로그아웃 메서드 불러오면 돼요.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앱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 해줄 거고요. 얘도 로그아웃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역시 로그인과 마찬가지로 인자 따로 필요 없고요.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뭐 하면 된다? 세션에 있는 로그아웃 실행하면 된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문 같은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럼 기능적인 부분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일단 가능한지를 확인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걸 해야 되겠네. 그 중복 로그인을 막아주고 로그아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또 로그아웃을 할 수 없게, 뭐 그냥 둬도 상관은 없지만 로그아웃은 그래도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그걸 좀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내가 멤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다 라고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로그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얘가 출력이 되겠죠. 로그인이. 자, 그러면 로그인 했나 안 했나 보고서 너 로그인 했잖아, 로그아웃 하고 와, 이런 식으로 얘를 돌려보낼 거예요. 만약에 로그인 한 상태라면. 그래야 얘를 또 못하게 막을 거니까. 그럼 그 내용에 대한 코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네, 가장 위에 들어가야겠죠. 로그인 검증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이 출력문보다도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로그인 시도를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그쵸?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컨트롤러로 오기 전에 여기서 검증하는 게 맞아요. 네, 일단 우리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여기서 막아줄게요. 만약에 자, 뭐 가지고 보면 되죠? 로그인드 멤버를 가지고 봐도 되고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 봐도 돼요. 저는 일단 세션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로그인을 했으면 -1이 아닐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에 -1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어떤 회원이든지 간에 일단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럼 이때는 이미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출력문 보여줬다. 네, 이제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가야겠죠? 그럼 리턴으로 끝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로그아웃 쪽에서는 이렇게 두면 돼요? 안 되죠? 얘는 -1과 같다를 물어봐야 되고 같을 때가 로그아웃 된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로그인 된 상태가 아니라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알려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턴으로 메서드 종료시켜주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한 곳곳마다 붙여넣기 해주면 사실상 메모장에 적어드린 기능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다 넣어주면 돼요. 실제로 잘 됐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멤버 로그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웃 한번 눌러보면 이미 로그아웃 한 상태다. 너는 또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지 마라. 막아주는 거고요. 멤버 로그인을 했다. 자, 있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환영합니다 떴죠. 여기서 멤버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이제 뭐라고 해요? 이미 로그인 된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아웃을 한다.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그럼 로그아웃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다시 로그아웃 같은 거 해보면 되겠죠. 이미 로그아웃 상태다. 그리고 로그아웃 상태인 거 확인했으니까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해도 해결이 다 돼요. 그리고 필요한 곳마다 그냥 넣어줘도 돼요. 근데 저는 이 검증 자체도 세션 쪽으로 넘겨버릴게요. 이거를. 자, 이 자리에 검증을 직접 할 게 아니라 is logged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거 없으니까 만들어줘야겠죠? 얘가 이름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is logged. 네, 로그인 했냐?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로그인 했을 때 뭐 줘야 돼요? true 줘야겠죠?
우리가 질문을 로그인 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에 그리고 같지 않다. 이거 넘겨주면 되겠네요. 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1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식이 참이래요. 어떤 경우죠? 로그인을 한 경우겠죠? 그러면 얘가 참일 때 로그인을 했으니까 true를 리턴을 하겠네요? 그럼 우리 걸로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러로 가서 지금 얘가 참이 남았다. 이게 로그인 된 상태죠. 그럼 지금 로그아웃에서는 로그아웃 된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느낌표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뒤에다가 false로 검증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는 느낌인 거죠. 여기는 느낌표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어차피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is logged. 얘는 그냥 이대로만 두면 되겠죠. 로그인 했냐라고 물어볼 건데 했을 때 true를 리턴해 줄 거고 true를 리턴하면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로그아웃 상태여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로그아웃 상태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돌려보내야 돼요.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었는데 멘트가 이러면 좀 안 이쁘니까 로그아웃 후 이용해 주세요. 이런 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인 했을 때에는 두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멤버 조인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멤버 쪽에서 기능들은 다 체크를 했고 아티클 쪽으로 넘어가서 write. 얘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아웃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건 복사하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세션에 is logged 가져왔는데 자, 이게 true다. 로그인 상태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막아야 되죠. 그러면 얘가 false랑 같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느낌표로 처리했으니까 얘도 공통으로 느낌표 줄게요. 자, 이때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멘트 보여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명령어 입력받으러 돌려보내버려야겠죠? 자, 근데 이제는 복사를 할게요. 어차피 modify랑 delete랑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고 로그인도 안 했는데 게시글을 수정한다?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얘도 해주죠. 얘네 이제 하나였던 게 두 개로 늘었잖아요. DTO라고 하는 패키지로 분리를 좀 시켜줄게요. 멤버도 이렇게. 그리고 임포트 당연히 수정해 줘야겠죠. 얘가 왜 아티클 타입을 못 찾는다고? 바뀌었는데? 바꿔주고. 자, 뭔가 패키지 경로가 바뀌면 당연히 임포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있는 얘도 바꿔줘야 되죠. 서비스에 있는 아티클도 서비스에 있는 임포트 경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해결. 자, 이런 구조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안 하고 썼을 때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거를 분리를 해놔야 우리가 관리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런 것들도 나눠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exception, DB util 같은 거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불러왔던 이 친구도 exception이라는 패키지로 분리를 했죠. 사실 이런 패키지 분리는요, 여러분들 안 한다고 해서 기능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전혀. 우리가 임포트만 잘 잡아주면, 근데 사실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면 임포트가 필요가 없어요. 다 불러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임포트를 안 해도 다 쓸 수 있으면 패키지 분리를 안 하는 게 더 이득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득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지 분리를 하겠죠? 왜 이득이 아닐까요? 자, 유지보수하기 편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직관적인 영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패키지 분리는요,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뭐랑 유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컴퓨터에 파일들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을 폴더로 정리를 안 한대요. 그럼 파일이 나뒹굴겠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패키지 분리는 그냥 폴더 정리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얘가 왜 폴더예요? 패키지. 실제로 얘는 폴더로 저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src 안에, com 안에, 코리아 IT 안에, jam 안에 패키지들 다 폴더로 저장되잖아요. 폴더랑 똑같다고 봐도 돼요. 이럼 누가 좋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우리 편하려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만들다가 패키지가 바뀌어버림으로 인해서 중간에 임포트를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지금 엄청 적은 거거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클래스들이 엄청 많아져요.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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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2개, 하나, 2개. 그럼 해봐야 대충 한 10개, 20개 아래예요. 그쵸? 근데 이것들이 패키지가 하나도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20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아티클 컨트롤러 찾을 거예요. 물론 조금만 보면 찾겠죠. 근데 이게 20개라 망정이지. 이게 한 200개가 쌓였대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물론 이클립스 안에는 컨트롤 시프트 R을 했을 때 오픈 리소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 이름을 입력을 하면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아티클만 쳐도 이름에 아티클이 들어가는 애들만 나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확인해 봐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별거 아닌 거를 안 지키면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수업 때 이런 구조를 나눠가며, 그리고 패키지 구조 막 com, 코리아 IT 이런 거 쌓아가며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는 개발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데 나는 저 패키지 분리 때문에 임포트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안 할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디폴트 패키지 같은 데다가 뭉티기로 보관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패키지 변경하세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나중에 일할 때는 진짜 번거로워져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보여드릴 예시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자, 지금 보면은 JAM까지 공통이고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패키지들이. 이런 이 플랫 방식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뭘로 어떤 방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 실무 프로젝트는요, 제가 해봤던 프로젝트 중에 제일 규모가 작았던 프로젝트도 순수한 이 패키지의 개수가 못해도 20-30개가 돼요. 이거 초장부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일이 커지죠. 지금 당장 DTO로 아티클 클래스랑 멤버 클래스 2개 옮겼는데 임포트를 지금 한 6군데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30개가 있대요. 패키지만. 그 안에 클래스들은
더 많죠. 한 패키지 안에 몇십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패키지를 분리했다. 그럼 이거 임포트하러 찾아다니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익혀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머리로 일부러 이렇게 나눠야지 라고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나눠야지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습득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할 때 안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저는 이 방식을 더 선호해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검증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로그인을 안 했는데 아티클 라이트를 하겠다. 이제 못하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글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거 내 권한이 어쩌고 이걸 다 떠나서 일단 로그인부터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권한이란 것도 있는 거고. 자,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를 게시글을 작성할 때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했으므로 자, 이제 우리가 게시물을 쓴다 라고 하면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로그인한 회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글을 쓴다. 그럼 그 글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맞겠죠? 그러면 이 게시물이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가 될 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저장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 게시글이 저장해야 할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뭘 넣어줘야 되죠? 네, 회원의 번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회원 번호여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많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변경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지금 당장 뭐부터 손대야 돼요? 아티클 테이블에 회원 번호를 저장할 컬럼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컬럼을 추가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없어요. 컬럼이 없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해요? 말도 안 되죠? 컬럼을 먼저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있던 테스트 데이터들에도 값을 추가해 주셔야겠죠? 당연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실제로 게시글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될 때 회원 번호를 같이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부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들 안 쉬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쉬었다가 하셔도 됩니다. 왜냐? 5분부터 시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